미래의 화폐다, 분산 원장이다, 뭐 이런 금융 용어를 쓴 것들이 성공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금융이나 경제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방어 실패도 오늘날의 사태의 한 50%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의 세계에서 놀고 네. 약간 문과의 세계로 들어와서 뭐 원장 이런 걸 다뤄봤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과 쪽을 테크놀로지 쪽을 문제를 제가 손가락질을 좀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소속된 금융의 세계를 똑같은 잣대로 한번 보면서 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 등장을 한 이후에 미래의 화폐다, 분산 원장이다, 뭐 이런 금융 용어를 쓴 것들이 성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된다 하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마케팅을 잘해서 선전을 잘한 사람 책임도 있지만 금융이나 경제계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건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한 방어 실패도 오늘날의 사태의 한 50%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생각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물을 정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물을 설명하는데 네. 정의가 있고 묘사가 있죠. 네. 의자가 뭐야?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앉도록 고안된 가구의 일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설명을 못 해요. 네. 그죠? 그거 책상 뭐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쓰고요. 뭐 밥 먹을 때 쓰고요. 뭐 텔레비 볼 때 쓰고요. 뭐 이런 거 쓰고요.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묘사지 정의가 아니잖아요. 묘사가 정의보다 열등한 설명 방법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얼굴에 눈 2개, 뭐 코 하나, 팔 2개, 뭐 다리 2개 달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네.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현상만 보고 설명을 하면 본질을 놓친다.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정의할 때 정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묘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화폐는 지급수단이야. 지급수단은 어음과 수표도 우리 네. 다른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간 갖고 있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그럼요. 전당포에 가면 시계나 만년필도 그런 기능이 약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는 지급수단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급수단의 역할을 하면 다 화폐가 된다. 저런 건 어떤가요?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쓰는 지급수단이다. 뭐 그렇게 뭘 크리티컬 네. 뭘 쓰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경제학자들이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꽝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화폐를 설명해 왔더니 그 사태가 지금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그럼 이걸 화폐를 쓰면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문을 잃어버린 거야. 애초에 똑바로 정의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는데 경제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정의는 한 번 만들어지면 굳어지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한 150년 전에 1m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북극과 적도 사이를 10만 킬로미터라고 정의를 해서 그걸 다시 1000으로 나눈 1000만 분의 1, 북극에서 적도 사이에 1000만 분의 1이 1m라고 정의를 했는데 과학기술이 가만히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고 찌그러진 서양 배 모양이네. 약간 울퉁불퉁하네. 야, 이렇게 해서 1m를 정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고안한 것이 빛은 진공 상태에서 2억
79만 2,458초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1m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가 뭐냐면은 예. 빛이 진공 상태에서 이동하는 속도 자체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덜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예. 중요한 전제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추가가 되면 기존의 정의를 다시 바꾸려고 물리학자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뭐 화폐는 지급수단이기도 하고 가치저장수단이기도 하고 교환의 매개물이기도 하고 계산단위이기도 했던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네. 서기 3세기경에 동로마 제국의 법률학자, 경제학을 한 것도 아니야. 법학자인 경제학은 예. 뭐 아담 스미스 이후 예. 개념이니까 예.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네. 자기 로마법 책을 쓰면서 각주를 썼던 내용이에요. 아니 쪽팔리게 서기 3세기에 법학자가 쓴 거를 아직까지 끌고 와가지고 화폐는 지급수단이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으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물리학자처럼 정의를 할 때 부지런했으면 이런 사태는 안 났다. 그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상품화폐 시대는 모르겠는데 1971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나면서 세계 각국이 근본위 제도를 이제 때려치자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화폐는 이제는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 또는 그것으로 표현되는 구매력 즉 계산 단위와 가치 저장 수단이 화폐의 본질이다고 얘기를 하면 지급 수단은 거기서 부수되는 부수적인 기능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의자는 네네. 앉을 수 있는 가구지만 가끔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다리도 의자겠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의자의 기능, 부차적인 기능을 다른 것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의자는 아닌데 경제학자들이 그걸 까먹었어요. 지급수단은 화폐의 부수적 기능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막 지급수단이라고 하다 보니 오늘의 사달이 나왔다. 그 혼란의 책임의 50%는 경제학자한테 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케인즈도 있었고 그 이전에 프랑스 데르마르도 있었고 독일의 게오르그 크납도 있었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이성계도 있고요. 강태궁도 있고요. 히틀러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폐는 국가랑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걸 몽땅 다 까먹고 뭐 경제학자들은 뭐 히틀러가 저런 얘기했어? 이성계가 저런 얘기했어? 뭐 강태공 같은 사람이 얘기했어? 이거 별볼일 없네 하고 엉뚱한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게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 경제학자들이요. 제발 정의를 내리는데 게으름을 피지 말라 하는 게 경제학을 배운 제가 제 동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방금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간혹 국가가 망합니다. 네. 국가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대한민국도 망하면 한국은행권도 돈이 아니지. 맞는 얘기지. 네.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시원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돈 못 쓰겠다 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고요. 저쪽에 지금 캄보디아나라든지 엘살바도르는 이제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겠다고 엊그저께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는데 시원찮아. 아무리 봐도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정권보다는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혹 국가가 시장을 못 이기는 순간이 오고 그때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네. 흥선대원군의 당백전, 당백. 잔말 말고 입 닥치고 이걸 백전으로 알고 써 하는 게 당백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경복궁 공사에 참가했던 당시에 막노동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흥선대원군이고 나발이고 나는 다 못 믿겠고 난 이건 당백전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쌀로 줘. 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면 화폐 주권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화폐로 상품 화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국가를 떠난 화폐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거대한 한 조류가 있는데
그걸 주류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져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상품 화폐란 말이 전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상품 화폐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단위가 될 수 없는 개념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주 이과생인데 아주 문과의 자질이 훌륭한데 네. 게오르그 크나프라는 사람이 네. 상품 화폐라는 말 자체가 동그란 네모 같은 형용 모순이다. 네. 화폐는 그 자체가 국가랑 떠날 수가 없다. 게오르그 크나프라는 사람이 만든 스테이트 시어리 오브 머니 국정화폐론이라는 책에 보면 1페이지가 Money is the creature of the state예요. 화폐는 국가의 사물이다. 끝. 상품화폐 그건 너희들의 환상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예.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유로 국가가 이제 그런 어떤 주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화폐의 어떤 중앙 집권화를 막 예. 되게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던데 예. 그 자체가 이제 모순이 그 주장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모순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자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정치 철학은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예, 아나키즘이에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사상으로 그걸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뭐 아나키스트 작품, 뭐 피카소의 작품이 됐든 누가의 작품이든 그 사고 좋아하는 거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으면 투자하면 하시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는 게 제 얘기고요. 그래서 화폐 문제로 들어가면 제가 여기는 제 전공 분야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미래의 화폐다 그건 아니고 미래의 금. 오케이. 그럼 믿으려면 미래의 금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고 결국 자산은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부가 나서서 가상 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거는 그건 웃기는 얘기지. 그 뭐 자산으로 여기겠다는데 뭐 나는 버리고 싶은 쓰레기지만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당근 마켓하고 중고 시장 뭐 이게 거래가 있잖아요. 네. 자산은 무엇을 자산으로 생각하느냐는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정부가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놔두는데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옳거나 아니면 미래의 확실한 전망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라.